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물어봅시다 좀.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그 UAE와 예. 그 이란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진짜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여쭤보니까 그 주정 뭐 이런 얘기 안 했어 나는. 네. 그 지도를 한번 예.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예. 이란하고 UAE가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지금 예. 지도 보시면 이게 이란과 UAE가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섬이 지금 빗줄 친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프랑스 지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불어로 써 있는데요. 예. 교수님 마우스를 네, 쓰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있는 요게 예. 여기가 이제 큰 툼부, 이란어로는 톰부섬이라고 그럽니다. 아랍어는 툼부라고 그러고요. 여기 작은 툼부. 그리고 여기가 아부무사섬. 이 세 가지가 예. 원래 전통적으로 이란이 이쪽을 많이 지배를 했는데 영국이 이쪽을 장악한 때부터 이쪽 지역 이 섬들을 지금의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 된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 저 섬을. 예. 그런데 예. 1971년에 영국이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니까 철수하기로 12월 2일 날 완전히 빠지는데 네. 이란이 11월 30일 날 이걸 먹어버려요. 이란이. 아, 네. 저 섬을. 네, 세 개를 다 먹어버립니다. 예. 근데 영국이 안 말렸어요. 네. 영국은 이란 편을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란은 이 섬 자체를 아예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거, 우리 먹었으니까. 예, 그냥 우리 거. 그 말도 하지 마, 그거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예, 완전히 예. 근데 이쪽에서는, UAE에서는 강점이거든요, 이란이. 뺏어간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섬을 아부다비나 두바이가 가지고 있던 섬이라면 아부다비나 두바이가 적극적으로 덤벼들었겠지만, 예. 이 두 아미르국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7개 아미르국에 있는 라오스 카이마하고 샤르자가 네. 여기 섬에 소유권이 있었는데 네. 뺏긴 거고, 그리고 연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란 쪽에 넘어갔었을 때 그거를 아부다비나 두바이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당장 우리는 않았어요. 문제 아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연방이 되니까 그대로 문제를 상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양쪽의 문제가 됐지만 UAE에서도 크게 핵심 아젠다가 아니군요. 네, 핵심 아젠다는 아니었고 아랍 국가들은 이제 UAE 편을 들어줬죠.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시진핑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예. 이 양국 간에 선 문제가 있고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니까 예. 이란이 뚜껑이 열려버리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거를 니들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은 이란이 지금 강제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양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이 두 나라는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신경 쓰는 만들었던 이유는 영국이 빠져나가면 이쪽 지역의 대장은 누굽니까? 이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차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얼른 지금 자기들이 7개를 만든 거예요. 카타르한테 야 니네 들어와라. 바레인한테 들어와라. 하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 걔네들 예. 나가버리고 7개를 만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잠재적인 위협인 나라가 이란과 사실은 사우디예요. 사우디도 위협이죠. 큰 나라니까. 예. 그래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그리고 이란은 79년에 혁명이 났잖아요.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납니다. 예.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이 주변 국가들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이슬람도 제대로 믿지도 않은 놈들이 이슬람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 우리처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예. 이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경기를 일으킨 거죠. 난리가 그때부터는. 났겠죠. 예. 그래서 이란은 이쪽 특히 아랍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잔재적 위협이죠. 그런데 그럼 맞짱 뜨면 되지 않느냐? 체급이 안 돼요. 이란은 헤비급이고 너무 헤비급이고. 예, 너무 헤비급이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프 국가들이란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 가지고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예. 자국 군대가 지킬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힘을 합쳐서 GCC 국가들이 연합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
공군력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좋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걸 한다면은 항상 지상군이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지상군이. 이란에 대해. 예, 이란의 지상군이 뭐 예비군까지 하면 100만까지 되는데, 예, 100만까지 되는데 이쪽은 그게 안 되니까. 예, 그 지상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이란도 그러면 이란이 그 힘이 세니까 다 먹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란도 못하는 게 후과가 너무 큰 거죠. 여기 미국이 있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진 거고. 듣는 설명으로만 보면 네. 사이가 안 좋긴 안 좋겠네. 좋은 사이는 아닌데 네. 남북한처럼 주적이 아니라 한중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중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하잖아요. 하고. 너무 네. 크니까 너무 크니까 뭔 일 있으면 저 많은 인해 전술 그거 옛날에 겪어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협을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위협을 느끼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군요. 예.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대사급 외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아, 서로 외교 관계가 성립돼 네. 있어요?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었는데, 중국에 대사 보냈잖아요. 예, 2016년에 사우디 북한하고는 예, 우리는 없으니까. 201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란 쪽에 가까운 시아파 인물이라고 니무르를 처형을 하거든요. 예. 처형을 하니까 이란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란 주민들이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 마슈아드에 있는 영사관을 습격을 해가지고 예. 사우디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 외교 관계를 절단했습니다. 예. 2016년에. 예. 자, 그리고 사우디하고 친한 나라들도 다 절단을 했어요. 예. UAE는요 급만 낮췄어요. 외교 관계 단절 안 했습니다. 단절을 안 하고. 네. 어. 대사급에서 낮췄고요. 예. 그거를 다시 작년 그러니까 6년 만인 2022년 8월 달에 복원했어요. 대사. 아하.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사우디 UAE의 대사와 이란 외교장관의 지금 만남입니다. 작년에. 아하. 예. 그러니까 대사급 외교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경제적으로 같이 가자. 특히 두바이가 이란에 대해서 버는 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란에서 버는 돈이 많아요. 이란을 때문에 버는 돈이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한중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수출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했거든. 이란에 수출하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두바이예요. 두바이에서 알아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따리 장사처럼. 네, 그런 식으로 텅텅텅 배를 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란의 제재에 동참하면 UAE가 특히 두바이 같은 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양쪽이. 똑같네. 그래서 지금 양쪽은 경제 관계를 더 넓히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한중 관계도 아니고 심지어 북한 중국 관계 느낌이 또 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도 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UAE가 이란이 핵 협상이 타결이 돼서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예. 유엔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유엔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간대요. 이란하고 계속 경제 관계를. 유엔은 좀 실용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대단히 실용적인. 특히 지금 현 국왕의 그 외교 정책은 적이 없는 외교. 아하. 예. 완전 실용 정책. 네. 그런데 그 말이요. 사우디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사우디도 뭐냐면은요. 네, 네. 우리는 누구하고도 손잡는다. 사우디도. 네, 사우디도 누가 손잡는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다 선난다 이거. 그 사우디하고 이란은 진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사우디 UAE도 안 좋다면서요. 네. 사우디 UAE는 안 좋은 건 아닌데 묘한 신경전이 요즘 있어요. 경제 있는 문제 거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은 아직 외교 관계가 복원이 안 됐습니다. 사실 진짜 안 좋구나. 예, 복원이 안 됐는데 회담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 삐걱 나서 지금 또 다시 좀 약간 중지된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어떡하나. 아, 참. 이란이 요즘 네. 이란에 무슨 드론 공격이 돼서 이란에서 갑자기 어느 날 공격을 받아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한 짓이 틀림없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요즘 들썩들썩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분위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8일 날 예. 이란으로 치면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이란 지도인데 이 여기에서 아이고야 이게 에스파한이 안 나오네요. 네. 야, 이게 수도가 있고 에스파한이 이 정도쯤에 있는 도시거든요. 예. 여기입니다. 에스파한 제가 누르는 게 까먹는 에스파한 여기가
유적이 굉장히 많은 우리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인데 예. 도시는 굉장히 커요. 어. 여기에 국방부 산하 군수공장이 있습니다. 군수공장. 예, 거기에 그 바퀴 4개 달린 쿼드로 된 드론이 예. 3대가 떠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한 대는 잼으로 해서 잡혔고 예. 2대는 거의 자폭 상태로 해가지고 자폭을 했는데 폭발음이 굉장히 컸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이런 폭발음이 나와서 서너 차례 폭발이 됐거든요. 예. 저 드론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란 쪽에서는 뭐 지붕에 구멍 2개 난 거밖에는 피해가 없고 그리고 그 3대는 전부 다 우리가 잡았고 한 대는 거의 멀쩡한 상태에서 잡아서 군소축이다 이렇게 나오고 예.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굉장히 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드론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처음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날라왔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나오는 건 이 쿠르드 지역에서 날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쿠르드 지역에서 날라왔고 그다음에 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신문에서는 이스라엘 모사드 작품이다. 예. 그러면 이 공장은 도대체 무슨 공장이냐? 처음에는 탄약 공장이라고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이란의 드론 공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때린 거는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드론을 막기 위해서 이 공격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네. 그리고 이 동시에 이날 묘하게도 타브리즈에 있는 정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예. 이 사진이 이건데요. 정유 공장에도 불이 났습니다. 와. 네. 이건 이유는 몰라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안양 정도 되는 수도 서울에서 안양 정도 되는 카라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이 났어요. 네. 그게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났었거든요. 몇 시간 차이 두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원인 불명이에요, 여기는요. 계속 이러한 폭발 사건이 나오는 거는 이란의 공격을 계속 밖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란이 지금 걸려 있는 게 핵 문제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문제가 있거든요. 예, 두 가지에서 이란 손을 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란 특사인 로버트 말리는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까타르를 통해서 까타르 외무장관한테 이란한테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핵 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한 전략과 온한 전략, 강온 전략을 쓰면서 이란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뒤에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짬짬이를 하여 그래서 이란을 공격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는 뭐 그거 아니면 다른 설명할 게 없어요. 하지만 뭐 이스라엘이 혼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섭외 얘기를 했을 거고. 이스라엘은 뭐 요즘 네타냐후 뭐 총리가 새로 와서 엄청 강경한 사람이 와서 네. 뭐 민족주의적으로도 더 세지고 뭐 주변 국가하고도 긴장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비교적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다소 좀 온건한 외교 정책 아닙니까? 근데 왜 아니요. 엉건한 여기 말만 엉건한 거고요. 그냥 트럼프 제2기 정책입니다. 트럼프 정책 그대로 가고 있어요. 중동에 대해서도 이란에 대해서요. 이란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이란을 싫어할까요? 좀 선량한 그게 좀 보인 분인데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뭐 트럼프하고 반대의 길을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란을 쪼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게 뭐가 또 어렵냐면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예산이 지금 최대 규모로 통과를 했거든요. 이란은 뭐 아시다시피 그 회계년도가 3월 21일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내년이 1402년이거든요. 올해가. 이란역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고 또 우리에게 유가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란이 내년에 자신들이 팔 석유를 하루에 140만 배럴로 상정을 했고 예. 유가는 85달러로 잡았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 그 재정 수입이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50%거든요. 이야. 사실은
그 면밀히 살펴본 당국자 말로는 이거 예상 적자가 100억 달러 될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과감하게 했는데 내년 예산은 일단 미국의 제재가 계속 되는 걸로 상정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명 수비대에 가는 돈은 늘렸어요. 그 체제를 안정하는 데는 돈을 늘리고 국민들한테 가는 거는 조금 더 깎였어요. 특히 뭐 이제 노약자들이라든지 병약한 사람들한테 가는 예산은 깎이고. 근데 돈이 없거든요 지금. 이란에.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나라한테 받아야 될 70억 달러가 자꾸만 눈에 아른아른거리기도 하고. 그 주변 국가들한테 받을 돈도 그러니까 이란은 올해 무엇인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찾으려면 미국과 직접 대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란이 유리하기 전에는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거라고 봐야죠. 미국의 노림수는 뭘까요? 미국은 뭘 노리는 겁니까? 미국은 노리는 건 당연히 이란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좋은 미국의 원하는 조건으로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손 들고 나오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게 뻔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이란이 드론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더 이상 못 보내게 막는 게 미국으로서는 가장 급선무죠. 그러니까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란을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란이 굉장히 국제 정치에 중요한 대단히 지점으로 중요하죠. 떠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나라예요. 중요한 나라가 워낙 뭐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그 노동력 8,500, 8,700만 되는 그 노동력이 외국인 없이 다 자국이 하는 거고 한국처럼 어마어마하게 교육률이 높고요. 교육열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고요? 사교육 대치동 있습니까? 거기도 대치동. 거기 수능 때문에 아주 그 수능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란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는 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런지 우리는 우리니까 아는데. 똑같아요. 거기도 교육을 통해서만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보다는 좋은 대학이 더 많아요. 이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80년대에 학력고사가 완전히 대학을 서열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란은 아직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인지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과마다 이거는 여기가 제일 낫고 뭐 수학은 샤리프 대학이 제일 낫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테헤란 대학이 다 1등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학 나와도 된다면 왜 공부 열심히 해요? 그 대학 들어가기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인사올이 어려운 것처럼. 그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문호가 넓지가 않으니까. 근데 대학 들어가면 거의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란에서 나오는 뛰어난 과학자, 수학자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수학, 과학이 많아서 우리보다 순위가 앞서요. 국가적으로. 거기도 의대부터 채웁니까? 아니요. 의대부터 채우지는 않습니다. 공대. 공대, 수학 이런 거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이란이 정상적으로만 가면 이란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중동에서 없다. 그 정도로 잘 교육이 돼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은 중동의 독일이에요. 제조업이 유일하게 있는 나라예요. 제조업이 유일하게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 나라에 자꾸 돈 못 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거든요. 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고요. 인구도 많고 자원도 그렇고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이 나라는 진짜 따라올 나라가 없다니까요. 중동에서. 중동에 따라올 나라 없어요. 역사적인 면면이라든지.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중동 국가들이. 어마어마하죠. 왕족 이런 게 없죠. 그래. 그러니까 사우디가 싫어하지. 혁명을 수출하려고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해버리니까 막.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 자유로운 공간에 풀어지면 이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란이랑 MOU 좀 맺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66건 맺었잖아요. 이란. 하나도 성공 못했죠. 제재 때문에. 이란은 민주주의는 아직 아니죠. 제한된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와 임기가 그러니까 이란은 중동의 그 어느 나라보다 국민 투표를 정확하게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고, 그 의회도 국민이 뽑고,
대단히 민주적이죠. 예. 그런데 제가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입후보자를 거르는 제도가 있어요. 누가 걸러요? 헌법수호위원회라고요. 이슬람법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예. 여기서 나갈 입후보자들이 결정해요. 한 명 정당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군요. 정당은 정하고 없습니다. 정파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수호위원회에서 봤을 때 너는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입후보를 되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럼 선거에서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파. 그 통과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선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있는데 그 반찬은 문제가 있다고 막아버리고 딱 이제 내가 제공하는 반찬만 먹어. 그 중에서는 뭘 골라도 돼? 그 중에서만 골라. 네, 그런데 이제 다 그 쉽게 말하면 그 좀 진보적인 사람들을 배제하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보적인 사람들 술을 조금씩 넣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돼요. 이란의 사회가 변화하고 있군요. 아니 근데 변화의 열망이 변화했었죠. 있군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역사가 이 과거 지금 이전 대통령 루하니 대통령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이란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란 애들 저한테 막 너는 왜 루하니만 좋아하냐고 막 그러는데 예. 그 대통령이 많이 바꿔놨고 근데 그 대통령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핵 협상 그 미국의 핵 제재 때문에 성공을 못한 거죠. 예.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그걸 봤어요. 아 이란이 변하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예. 테헤란 선거구에서 다 됐어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전두환 때 막 신민당이 서울에서는 압승하고 예. 그래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확인한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란은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갈 것이다 하고 해서 핵협상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협상이 제한이 된 10년, 20년이 되면 이란은 전혀 다른 이란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 트럼프가 와서 그냥 상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야, 대단한 나라예요. 잠재력이. 저력이 있는 국민들. 그럼요. 지금도 그럼 핵협상을 하려고는 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예. 핵협상이 타결이 되면 어쨌든 제재는 풀릴 거고. 제재는 풀릴 거고. 그러면 이란이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변수죠. 지금은 정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파들이기 때문에 네. 다시 다음 선거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은 바뀌겠죠. 이란이 변화하자는 쪽이 진보. 네.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은 아니고요. 이란의 한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의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진보는 자유를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이슬람 가치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보수는 이슬람을 너무 얘기하니까 자유를 잃어버린다. 자기는 그 중립이다, 중도다. 이란의 진보와 보수는 이슬람 율법을 잘 지키느냐, 네. 살짝 지키지 않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진보 쪽은 히잡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쪽은 너무 중요한 거고, 예,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바뀌려면 그러면 이란이 바뀌려면 좀 야당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선거 구도에서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보수파들이 이렇게 득실득실하게 됐냐면은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갔습니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로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왜 안 갔어요? 기대를 다 접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다 이미 컨트롤돼서 찍을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루하니 대통령이었냐? 근데 루하니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다. 사실 루하니 대통령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란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예산안도 공개 안 해요. 예산안도 국방 얼마 이렇게만 하지 안에 세세한 내역을 공개 안 하는데 그걸 공개를 하는 바람에 또 한번 뒤집어졌죠. 국가가. 왜냐면은 그 딱 보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종교나 이쪽에는 돈이 너무 많이 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또 사단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하니 대통령의 그런 노력은 후대 역사가 봐줄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택도 없는 거죠. 일단은 뭐 당신이 대통령일 때 제재 받아서 우리 너무 힘들어. 우리가 당신 뽑을 때는 희망을 갖고 뽑아줬는데 뭐 한 거냐. 그러면서 이 한 세대가 끝나버렸습니다.
참 이란은 뭔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의 이렇게 관계에 중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이기도 해요. 1,000개, 2,000개, 1,000개, 2,000개가 나가서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고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100세까지는 다 휩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세까지는 다 휩쓸었고 전부 다 삼성 LG였어요. 그런 나라하고 한국을 좋아했던 나라고. 그러니까 한국을 좋아했던 나라인데 한국이 돈 안 주고 그러니까 그때 배 잡혔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런 건 이해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우리가 위기관리를 실패했어요. 우리가 돈만 주면 좀 회복이 될까요? 돈 주면? 우리도 줄 생각은 있잖아요. 사실 돈만 주면은 되죠. 근데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도 많이 생각했고 그 유럽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 거부를 한 게 유럽만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오면 받았을 텐데 그 순간에 미국을 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쌌는데 이제 우리는 쌌어요. 땡큐 70억 달러 갔습니다. 이란이 받아야 되는데 이란은 못 받고 미국이 그걸 중간에 인터셉트 해버릴까 봐 잡아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을 실컷 갖다 주면은 우리가 제재에 걸리죠.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란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안 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도 있기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란이 불만을 표시했었을 테니까 그 트럼프 때 좋았으니까요. 완전히. 그때 조금 더 진중하게 다가서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아쉽죠. 나중에 관계를 만회하려면 이란에 어디에 가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지금 이란에 좀 새로운 데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눈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체제가 이란 바뀌지 않다면 역시 이란의 혁명 지도자인 호메이니 묘에 가가지고 눈물을 바가지로 한번 흘리면 좋죠. 그게 중요하겠네. 이런 거 알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중동 이야기. 이란도 그런 나라고. 네. 무슨 없나 진짜 우리 어디 그냥 자동차 운반선 같은 데다가 몰래. 금괴를 이렇게 싣고 가다가 차가 물에 빠졌네. 어이구 못 구해오고. 사과 박스도 있는데 이거 사과였어요. 줄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줄 방법은 그렇게 하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담대한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없다니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미국 그 패널과 방송에서 토론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은행들이 우리 정부를 안 무서워하고 미국 정부를 더 무서워한다고 그랬더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한국 정부를 안 무서워하는 한국은행이 어디 있냐요. 지금 미국이 더 무서울 뿐이지. 말 맞지. 그렇죠. 이란 미안합니다. 사실 미안해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돈을 갖고 있잖아요. 이란의 불만이 또 뭐냐면 좋아, 니네 갖고 있는데 이자는 왜 안 주냐. 그렇지. 이자 줘야지. 그러니까 이란의 말이 다 맞아. 어떡하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복리 이자 줘야지. 복리 이자. 이자를 안 주죠. 그리고 근데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그건 돈은 줄 건 줘야죠. 근데 더 문제는 지금 환율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화로 잡혀 있는 걸 환산하니까 70억 달러였는데 한동안 우리가 환율이 안 좋았을 때는 그게 한 60억, 50억까지도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다시 정상으로 좀 옛날처럼 가니까 70억까지 가겠지만 이게 만약에 차이가 큰다면 그것도 참 우리한테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네. 환해지도 좀 해놓고 아니면 달러로 미리 좀 바꿔놓던지. 하여튼 이렇습니다. 국제관계 잘 알아야지. 국제관계는 진짜 중요하네요.
그리고 진짜 그 나라에 가서 어디 가서 눈물 흘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야, 같습니다. 눈물 진짜 결정적이네요. 제가 눈물 포인트 다 집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기, 이 나라는 여기. 어디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일본 수상은 우리나라 어디 와서 눈물 흘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되게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네, 항상 부러운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이 계시니까 예. 지난번에 이스라엘 교수님 보내주셔서 아주 저희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저기 무궁무진한 이야기 상자거든요. 야, 네, 우리 성일강 박사,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네. 아주 독보적인 이스라엘 전문가입니다. 진짜 말씀을 재밌게 하니까 살짝 친근감 느껴져서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네. 공부 많이 하고 조금 이스라엘 좋은 얘기할 때마다 가장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대단히 오래 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도 그런 면에서는 네. 굉장히 오래 삽니다. 두 분 천년 사시겠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서강대학교 유로매너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